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다시 500 돌파하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와의 싸움이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애플 최초로 4조 달러 돌파가 임박했다는 소식까지 들여다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엔비디아와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뭐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제 선물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오늘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심으로 또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어저께 선물시장이 좋았는데, 자, 그 선물시장의 결과는요, 결국은 주도주들이 끌고 갑니다. 특히 이 소위 트럼프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뭐 이런 주식들이 주로 이제 끌고 갑니다. 자, 마소부터 좀 볼까요? 0.43%. 지금 뭐 좀 빠졌죠? 뭐 마소는 이 정도는 뭐 늘 오르고 내리고도 항상 이런 수준이죠. 애플 0.21% 빠졌습니다. 자, 오랜만에 빠졌고요.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자, 엔비디아 오늘 3.23까지 올랐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그동안 워낙 또 빠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엔비디아가 펀더멘털이 좋아요. 성장률도 좋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140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물량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죠. 자, 뭐 ABGO라고 하는 이쪽은 뭐 사실 반도체 쪽 보십시오, 여러분. 칩 쪽은 다 좋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이 칩 쪽이 여전히 지금 이 인공지능 시대에 하드웨어 쪽에 계속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수요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큰 회사들만 까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회사들도 필요한 만큼 또 그 GPU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산업에 다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보세요. 0.30% 살짝 올랐고요. 구글 1.47 올랐고 메타 2.31 올랐습니다. 자, 테슬라 2.73 올랐어요. 테슬라 지난 그 목요일, 금요일 내리고 나서 이틀 동안 뭐 대략 한 10% 빠졌죠. 다시 올라오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장중에는요, 좀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뒤에 또 이렇게 매물량들, 또 공매도들 이렇게 팔면서 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보시면요, 작은 주식들 그냥 조금씩 다 빠지는 흐름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 랠리가 바람 빠지는데 특히 이제 다우 쪽에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꾸준하게. 근데 역시 믿을 건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보시면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메타, 아마존,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항상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컨슈머 컨피던스 데이터 나왔거든요. 자, 지금 소비자들이 미래의 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 이 소비자, 이 컨슈머 이제 소위 일종의 자신감들이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경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데, 보통 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보다 위로 올라가면 미국 사람들이 미국 경제가 성장한다,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데이터들을 보면요, 지금 그 최근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프 오른쪽 끝에 보면 지금 이 바닥을 찍고 나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저기 올라오지 않습니까? 마치 저 21년도 보시면 21년도, 22년도 가기 전에 최고치를 찍죠. 소비자의 어떤 그 센티먼트 자체가요. 근데 저 때가 테슬라 주가도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의 이 컨피던스가 아직까지 그 21년도, 22년도 사이에 21년도 말이죠. 그때 대비하면요, 절반도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꺾이고 또 내려왔거든요. 자, 이번에 104.7을 찍었습니다. 자, 104.7, 뭐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100을 넘었다는 것 자체가 경제가 서서히 위로 향해 가고 있다.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꾸로 꺾였다라는 거예요. 리버스 했다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 올라가면 정말 좋겠죠. 근데 꺾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25년도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당연한 거죠.
이 미국 사람들이 25년도의 경제 전망을 왜 불확실성으로 보냐? 일단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했다가 요즘 주식이 계속해서 미적미적하는 부분도요. 트럼프 랠리에 바람이 빠지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아,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발발시켰을 때에 관세를 매겼을 때에 물가 상승이 다시 오지 않을까? 물가가 상승이 이제 일어나면은 연준이 금리를 적게 내리지 않을까? 요런 지금 우려감들이 이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연준 의장도 나와서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몇 번 없을 것처럼 그런 식의 이제 언급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초록색으로 하려됐지만 미국 사람들 소비자들이 feeling substantially less optimistic, 훨씬 더 적게 지금 optimistic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줄어드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게 debt ceiling이죠. 그러니까 이 부채 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뭐 어찌됐건 잘 해결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뭐 지금 조금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결국은 결국 이 트럼프가 되면요,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우상향해서 올라갈 겁니다. 분위기도 지금 불확실해 보이지만, 그 트럼프가 자신의 정책을 펼쳐가면요, 색깔이 뚜렷하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부분이 플러스로 올라가면서 회복될 겁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높은 금리 속에서 그랬는데, 결국 1년 뒤, 2년 뒤 금리를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결국 좋은 흐름이 조금 이제 긴 상태에서 조금 뭐 2년 사이, 3년 사이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시면서 조금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댄 애플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댄 애플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투자를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애플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댄 아이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애플 주가가 주당 $300 정도를 당연히 앞으로 1년 내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년 상반기에 마켓 캐피털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 시가총액이 will blow past 4 trillion 달러라고 합니다. 4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도 상반기에 4조 달러를 찍는다. 자, 여러분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이미 12월 말인데 내년 상반기 안에 찍는다? 내년에 아마 3월 달에 찍을 수도 있고요. 4월 달에 찍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1, 2, 3, 4 내년 상반기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내년 상반기는 주가 자체가 트럼프가 또 들어서고 나니까 좀 더 이 주가는요, 계속해서 힘을 이제 받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이 인공지능 쪽에 애플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 플랫폼에다가 얹으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사실 그 이 인공지능을 잘 적용해서 자신들의 플랫폼, 독점적인 플랫폼이 있게 되면요, 그걸 통해서 뭔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애플이 유리해요. 그런 지점에서는요. 그래서 애플의 주가는 꾸준하게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4조 달러를 최초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애플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이 커지는 것은 전 세계의 자금들이 계속 미국으로 들어와요. 미국 주식에 들어온다고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만 뭐 테슬라 주식에 투자하고 이런다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투자는요, 정말, 이 발톱에 먼지 하나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게 적은 거예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한국 사람들이 투자하는 주식 중에 한국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있는데 그거 위험해요. 여러분, 제가 직접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전 세계가 이 소위 말해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지 이게 변동성이 덜하면서 올라가는 건데 한국 사람이 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그건 위험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파악하시면서 가면 좋겠고, 아무튼 애플이 4조 달러 돌파한다? 다른 주식도 기준적인 어떤 기본적인 이 마켓캡이 전체적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포드 소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포드가요, 트럼프에게 재미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위에 타이틀도 나오지만 $1 million 도네이션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00만 불을 기부한다. 얼마 전에 많은 회사들이 다 100만 불씩 기부했죠. 뭐 아마존도 그랬고 또 뭐 여러 회사, 오픈 AI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회사들이 그렇게 했는데, 자, 100만 불 기부하는 뿐만 아니라 포드는 뭘 갖고 있습니까? 자동차를 갖고 있죠. 그래서 본인들의 자동차도 우리가 제공하겠다.
대통령 그 1월 달에 이 이너규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취임식 때 자동차를 대거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자동차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제공한다 그랬는데, 지금 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사실 테슬라가 이 취임식 때 테슬라 차를 제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체가 전 세계의 광고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머스크랄지 어떤 중요한 사람들이 또 어떤 차들을 뭐 터치하고 또 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재미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머스크도 트럼프와 긴밀하게 얘기되어 있을 텐데, 야, 이때 뭔 포드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냐, 테슬라가 나서야지 이러면서 그 부분도 재밌고요. 그 다음에 뭐 100만 불 기부한 거, 이건 사실 뭐 푼돈이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들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는 찔끔찔끔했어요. 모든 기업들이. 바이든 쪽 있죠. 이 민주당 쪽에다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어떨까요? 야, 내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내가 안 될 줄 알고 나한테 별로 안 해놓고 되고 나니까 이렇게 니네들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기부를 한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얘네들보다 머스크를 더 신뢰하겠죠. 왜냐? 머스크는 되기 전부터 그냥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버리고 돈도 쏟아부어주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영향력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죠. 그리고 뭐 그 트럼프에 비해서 돈도 가지고 있는 돈이 100배가 거의 100배 이상이거든요. 트럼프 비교도 안 되죠. 트럼프도 엄청난 부자인데 미국에서 머스크에 비하면요, 그냥 정말 이 조족 지혈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기업들이 트럼프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자, 그래서 재미난 거는 취임식 때 테슬라 차와 포드 차가 얼마만큼 이 전면에 나서서 보일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요. 자, 그렇다면 포드가 왜 이렇게 트럼프에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막 고개를 숙이면서 나오냐? 자, 핑크빛으로 알아보세요. 결국은 관세 때문이죠. 자, 지금 관세와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도 없어진다, 뭐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관세를 매기게 되면 멕시코에서 만드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포드는요, 자동차들이 전부 다 해외에서 만들어요. 미국에서 만드는 거 거의 없습니다. 테슬라야말로 진짜 메이드 인 아메리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사실 영향 없어요. 관세 뭐 하더라도 미국에서 다 커버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포드나 GM은요, 외국에서 뭐 이 멕시코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관세를 밖에서 매긴다, 이들은 오히려 수익률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본다면 포드가 이렇게 굉장히 절박하게 트럼프에게 달려들고 있는, 뭔가 조금은 페이버를 달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시가총액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테슬라의 전체 마켓캡이 1.4입니다. 1.4 트릴리언이니까 지금 그 2021년도에 세웠던 최고 기록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켓캡 시가총액이 1.4, 1 트릴리언 달러를 21년도에 돌파할 때는 너무 과한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4가 왔을 때는요, 아무도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에 애플이나 어떤 이런 메이저 기업들도요, 사실 2포인트를 넘어가고 뭐 3조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이런다, 이렇게 할 때도 엄청 크다고 했기 때문에 2.4? 2포인트 정도, 2트릴리언만 넘어도 이건 엄청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1.4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니까, 그때 1.3, 1.1을 돌파한다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애플이 지금 4 트릴리언을 돌파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테슬라가 1.4면요, 그렇게 높게 생각하거나 막 부담스럽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계적으로 자금이 흘러들어다 보니까 이게 뭐 미국 사람만 자금을 넣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마켓캡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차트를 좀 보면요, 그림 보면은,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보면 독일, 중국, 인도, 한국, 프랑스, 일본, 뭐 요런 수준이거든요. 이 나라들이 각 이제 자동차 회사들을 갖고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파란색 부분 된 거 보세요. 이게 이제 미국이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테슬라가 압도하고 있죠. 테슬라가 이제 1.4 트릴리언인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동차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과
테슬라를 비교했을 때에 테슬라가 이제 near half of global auto industry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업계 전체 합친 것보다 이제 절반 이상을 돌파하고 있다, 뛰어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메이저 회사들 있죠. 중국의 BYD, 뭐 도요타, 폭스와건 다 합치더라도 사실 테슬라에게 상대가 안 되죠. 테슬라가 압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점점 더 전체 파일을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차트를 보고서 머스크가 이것에 대해서 답글을 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머스크의 생각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요. 머스크가 뭐라고 하냐면 초록색으로 아래쪽에 하이라고 보세요. I think they could exceed the value of a transport company라고 합니다. All transport company. 그러니까 모든 트랜스포트 회사를 다 합친 시가총액을 다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현재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머스크가 최근에 했던 시가총액 관련된 발언 중에는 더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동차 업체들 다 합쳐도 다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요, 모든 트랜스포트 컴퍼니를 다 합치더라도 테슬라를 못 따라올 것이다 라고 예상한 거예요. 그 지금 테슬라가, 머스크가 어떤 지금 현재 앞으로 회사가 바뀔 거란 거, 자율주행이랄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바뀔 거란 거 다 예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외한 게 하나 있어요. excluding SpaceX입니다. SpaceX를 제외하고서 모든 이 트랜스포테이션 컴퍼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트랜스포트 컴퍼니라고 했을 때는요, 자동차 회사는 기본이에요. 모든 자동차 회사,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다 합친 것보다 당연히 뛰어넘을 거고요. 여기에는요, 비행기, 항공, 그리고 선박 뭐 많습니다. 조선업이랄지 이런 트랜스포트 회사들이 많잖아요. 지하철. 그리고 보잉 같은 거 비행기 쪽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요. UPS랄지 여러분 왜 배달하는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도 굉장히 또 규모들이 많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치더라도 결국 테슬라를 못 이긴다는 겁니다. 결국 테슬라가 다 뛰어넘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스페이스X만 제외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스페이스X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는 거죠. 이미 벌써 막대하게 커져가고 있는데 스페이스X는 우주를 지배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스페이스X도 어마어마하게 사이즈가 커질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신다면요.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동시에 테슬라가 앞으로 지금 이 1.4가 아니라 3 trillion, 4 trillion, 5 trillion, 6 trillion, 8 trillion 이렇게까지 더 크게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머스크는 이미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볼 때 지금 자율주행과 이 로봇택시와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산업으로 계속 확장했을 때에 로봇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뭐 이건 상상 불가죠. 자, 어쨌든 머스크의 자신감이 돋보이는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게리 블랙이 테슬라의 앞으로 그 EPS죠. Earning per share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테슬라 자체적으로 봤을 때에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좀 했거든요. 자, 일단 월가는요, 25년도에 3.30을 예상하고 있어요. EPS가.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26년도에 4.2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3, 4.2 이건요 거의 자동차 중심으로만 분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테슬라는 이제 로봇택시와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올해 이미 25년도 이제 하반기에 뭔가 움직이고 중요한 것은 26년도죠. 26년도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 테슬라 자율주행이 깔리게 되고 로봇택시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에 미국 도로의 모든 테슬라 자동차에 만약에 자율주행이 깔린다면 특히 이제 25년도 말쯤 되면 올해 말쯤 됐을 때에 모델 그 FSD version 14이 나오게 되면요. 당연히 이제 그때 많은 자동차에서 테슬라 차들이 테슬라의 이 FSD를 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26년도에 EPS를 더 올려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지금 4.20은 너무 보수적으로 본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될 것 같냐. 26년도에 대해서요. 자,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게 $7 이상 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 별표 쳤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뭐 17, 15, 14%니까 4.20 간다. 5에서 6달러 갈 것 같다. 6에서 7달러 갈 것 같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적어도 뭐 4.20에서 5달러, 뭐 5달러에서 6달러, 그러니까 대략 한 5, 6달러는 가지 않겠냐. 더 많이 월가 예상치보다 이렇게 예상했거든요. 자, 그런데 자율주행이 정말 로보택시와 같이 작동하게 되면요. 훨씬 더 잘 나올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월가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이 만들어내는 앞으로 그 현금 캐시플로우가요, 굉장하다고 했을 때 7달러 이상을 찍게 된다. 여러분, 지금요, 올해 얼마를 예상하냐면 2.34 정도 보고 있어요. 2.4라고 보더라도 내년에 3.30, 1달러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는 더 크게 점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25년도 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7달러 이상을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 거의 3배 이상 뛰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뒤가 되면요, 3배 이상 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여러분, EPS 성장이 보통 주가 흐름과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더 불리시 하잖아요. 더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EPS가 지금 뭐 이미 지금 올해 2.4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26년도에 1년 뒤에 7달러 정도 찍는다? 이게 3배 뛴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오르는 거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맞아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흐름에서 EPS 성장률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진 것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벌써 선반영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선반영했죠. 근데 지금 7달러지만 지금 7달러쯤에 올라가서도 되었을 때도 또 선반영돼야 될 게 또 있는 거예요. 왜냐? 테슬라가 성장이 멈춘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라이센스를 다른 회사에 준다라는 게 있으면요, 이거는 지금 이거 7달러도 싼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줄 게 있죠. 또 로봇이 있죠. 또 로봇 택시를 가지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참 많거든요. 이 자율주행을 이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수익 창출이 되기 때문에 성장률은요, 그 미리 반영해야 될 건 그때 가서도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이 성장이 예상되어 있는 회사들은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선반영돼서도 올라가고, 뭐,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7달러면요, 적어도 3배는 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목표 주가를 600달러를 제시하고 또 900달러를 제시하고 이런 게요, 1년 뒤, 2년 뒤에, 이게 지금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600달러 2배 이상 뛴다라는 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신다면요, 지금 테슬라 주가가 계속해서 500달러를 돌파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고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아요. 되게 흥분한 상태입니다. 지금 테슬라 이 주가 미래 예상치를 지금 이 계산할 때 보면요, 대부분 다가 굉장해요, 지금 현재.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오랜만에 이 메가팩, 에너지 관련된 소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남미 쪽에 무려 2억 달러 이상 수준의 이 메가팩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아래쪽에 사진에 나오지만 대략 이게 이제 한 233개의 메가팩인데, 자, 지금 노른 칠리라고 합니다. 자, 칠레입니다. 여러분, 칠레가 어디 있습니까? 아르헨티나 바로 왼쪽 편에 그 바닷가 쪽에 길게, 칠레가 긴 나라잖아요. 자, 그 칠레에 현재 233개의 메가팩을 깔겠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본 이제 2억 달러 이상의 이제 당연히 매출을 만들어내고요. 자, 이거는 이제 보시면요,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데 26년도부터 작동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거의 지금 55,480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합니다. 55,000 가구면요, 그냥 5만 가구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4명이 이제 살고 있다 그러면 5, 4, 20, 20만 명이죠. 20만 명이면요, 하나의 도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도시에 공급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남미에도 진출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칠레 전체 지역에 이제 하나 하게 되면 계속 공급하겠죠. 옆에 아르헨티나도 있고 그 넓은 땅들 많잖아요. 브라질도 있고. 계속해서 남미나 모든 전 세계에 앞으로 이제 이 메가팩들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메가팩 공장이 이제 올해 거의 완공됐고 내년부터 찍어내게 되면요, 이 에너지 쪽이 확실히 내년 1분기에 굉장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 마진율도 지금 30% 이상인데, 중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인건비 내는 것들이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요.
그래서 인건비가 더 싸고 제조 단가도 싸니까 마진율은 훨씬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테슬라 에너지도요, 메가팩도 굉장한 지금 이 매출을 계속 꾸준히 만들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얼마 전에 제가 혼다와 닛산에 대해서 분석해 드렸죠. 자, 혼다와 닛산. 둘이가 이제 합병한다는 얘기 드렸는데, 자, 이제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CEO끼리 만나가지고, 뭐,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언제쯤 합병할까? 뭐 이랬는데, 지금 26년도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뒤에 이제 완전 합병한다라는 건데, 자, 지금 26년도에 합병해서 이제 공장에서 서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혼다에서 생산할 걸 이제 닛산에서 생산하고 닛산에는 또 혼다에서 생산할 걸 생산하고, 그러니까 서로 어떤 공장을 공유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둘이가 만약에 merge하잖아, 합병하지 않습니까? 혼다와 닛산이. 자, 그렇게 되면요, 규모가 어마어마해집니다. 전 세계에서 3위권 레벨로 올라가는 거야. The world's third largest auto group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위권인데 1위가 뭐냐? 도요타거든요. 도요타가 제일 크고, 그 다음 폭스바겐이 2등이에요. 근데 이제 3위 그룹에 바로 이제 혼다, 닛산이 합쳤을 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로 승부하겠다라는 거야. 규모로 승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규모, 사이즈가 결국은 지금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데, 근데 이게 과연 대안이 될까라고 했을 때는요, 사실 이거는 회의적이에요. 왜냐? 폭스바겐도 두 번째로 큰 그룹인데 지금 계속 문 닫아야 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실 문을 닫아야 돼요. 공장 3개씩 뭐 이렇게 문 닫아야 되는데, 노조와 협약해가지고 제발 닫지 말자 이래가지고 지금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월급을 어느 정도 뭐 보너스랄지 이런 걸 안 주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될 수가 있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폭스바겐을 보게 되면 사이즈 키워서 승부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는데, 전기차를 어떻게 하면 플러스로 전환된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마진율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내연차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특히 이 배터리 가격을 본인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는 엔진이 가장 중요했으니까 내연차에서는 엔진을 자기들이 개발했잖아요. 근데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외부에서 공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본인들이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만들까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쉽지 않고요. 그리고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만만한 게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요타나 폭스바겐도 어려워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즉 전기차를 플러스로 만드는 능력이 없는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뿐만 아니라 제조 능력 자체가 사실은 올라와야 돼요. 제조 능력이,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제조 능력이 되는데, 기존에 내연차 만들듯이 가가지고는요, 이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떨어뜨리죠. 여기에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펀더멘탈한 이슈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요, 안 돼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결국은 이 합병을 하건 분가를 하건 다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혼다, 닛산이 합치더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닛산은 1년 안에 망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분석해 드릴 때. 근데 지금 닛산이 뭐 혼다에 같이 이제 소위 숟가락 얹어가지고 같이 가겠다는데, 혼다도 사실은 미국에서 계속 지배력이 떨어져요. 현대도 밀려요. 특히 전기차가. 그러니까 계속 지배가 밀리니까 마켓쉐어가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망하는 회사라고요. 둘이 합쳐봐야 뭐 사실 시너지가 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망해가는 걸 늦추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밖에 못 보거든요. 자, 아무튼 근본적인 변화는 안 나오고 자꾸 이렇게 합병해서 뭔가를 덩치를 키우고 버티겠다는데, 이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되면요, 이건 답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 뵐게요. LA의 종교스TV였습니다.